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계속 언급되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최근에 게임주를 이야기할 때는 신작 지연, 실적 전망치 하회,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간밤에는 로블록스의 상승 때문에 오늘장의 위메이드를 포함한 게임주들이 오르니까 좋은 이야기는 없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로블록스 상승 효과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안에 이제 게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올라주고 있는데 간밤에 왜 로블록스는 올랐으며 이 추세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 게임광 김민수 대표님은 광 네. 장기로 보시는지 단기로 보시는지 추세도 궁금해서요. 네. 일단 말문이 살짝 막히지만 네. 네, 그래도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다 주식하기 위해서 게임하는 거다 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혹시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접속도 안 해봤어요. 마인크래프트 이런 안 거. 해봤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혹시나 연결고리를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네, 근데 일단 로블록스 관련돼서 나온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일일 활성 이용자라고 하죠. 이쪽에서 5,780만 명, 우리나라 인구 이상이네요. 네, 이게 한 달 동안의 활성자 이용 고객 수로 들어왔고 이용 시간이 40억 시간. 그러니까 이걸 다 누적으로 합친 거죠. 이게 이 활성 이용자 수는 한 20% 이상 늘었고 또 이용 시간도 한 16% 가까이 늘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잊고 있었죠. 잊고 있다 보니까 이 정도로 여전히 메타버스에 대해서 저희는 몰라도 네. 젊은 세대들은 많이 하네라는 쪽으로 반향이 나왔고요. 그와 함께 또 예약 매출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9월 달에 이렇게 다 이 게임을 통해서 할 거다라고 해서 잡힌 매출이 2억 2천 달러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쪽도 한 15% 늘었는데 8월 달보다는 살짝 감소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위상을 이어간다라고 하는데 가장 궁금한 건 그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도 계속 잘 쓰고 있고 매출도 나오는데 왜 아직까지 적자일까? 이 부분에 대한 흐름들. 그러니까 지금 2분기에도 적자 폭이 좀 더 커졌고 3분기에도 적자 폭을 좀 키우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게 추세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환경에서 과거처럼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아직 실적은 잘 몰라도 나중에 언젠가 가면은 저희 흑자 날 겁니다. 라고만 끌고 가기에는 부담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주가는 반응했지만 네. 추세적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추세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궁금하다, 의구심이 붙는다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 로블록스의 그 시장, 이용 시간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줄 저는 개인적으로 체감하지 못했거든요. 왜냐 아직 저는 게임을 안 해봤고 이 메타버스를 이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인데 국내 업체들로 봤을 때는 로블록스처럼 잘하고 그 커지는 시장에서 잘 선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좀 미약합니까? 미약하죠. 네, 지금 이제 로블록스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은 많은 다수의 참여자가 들어와서 네. 거기서 이제 게임도 즐기지만 내가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안에 서점에 가보시게 되면 로블록스 게임 만드는 법 이렇게 하면서 코딩하고 이런 책들도 나와서 초등학생이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게임 만들어서 수익 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네. 그만큼 양방향 참여죠. 그만큼 약간 로블록스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게임사라기보다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게임의 플랫폼을 제공했다. 이런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비슷하게 마인크래프트도 거의 비슷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내 게임사들의 특징은 플랫폼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 와서 결제해라. 이런 시스템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플랫폼화되기에는 아직까지 좀 성과를 내는 업체들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그나마 지난 컴투스가 보여줬던 컴투버스라든가 네. 펄어비스가 얘기하고 있는 도깨비 이런 쪽도 아직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기대감이고요. 컴투버스 같은 경우도 이거를 활용을 어떻게 할까? 물론 이제 거기 입점한 업체들에서 이제 상점에서 뭘 산다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아예 재택근무하면서 출근을 그쪽으로 하는 거죠. 화상회의 그 컴투버스를 이용해서 한다. 이렇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활용도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직은 없죠. 네,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라든가 또 하나 새로운 메타버스 기반의 게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나와야 뭔지 아닌지 알겠죠. 근데 지금은 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트레일러 영상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얼른 좀 보여다오. 이게 지금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로블록스가 있다면 플랫폼을 본다면은 국내에서는 컴투스의 컴투버스 이야기가 네. 인기를 끌었고 정말 다 이 컴투버스에 탑승하자라고 하면서 막 주가가 지난 연말에 딱 1년 전 요맘때쯤인가요? 그때부터 막 버스가 출발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었는데 지금 컴투스 홀딩스 시장에서 사라져버린 것처럼 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신작도 또 지연되고 있는데 네. 메타버스 훈풍에 게임주들의 그 신작 지연 악재가 좀 상쇄되기는 어려운지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을까요? 아직까지는? 네, 이게 보통 일단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네. 1년 사이에. 원래 연준이 작년만 같은 경우도 금리 안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올해.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봤던 어차피 이게 이런 상황이 갈 거고 또 저희가 또 한 1, 2년 뒤 가게 되면 충분히 또 보여줄 겁니다. 또 보통 보니까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애널리틱스 인사이트라고 하는 또 관련된 기관에서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앞으로 한 2025년 가게 되면은 크게 시장이 성장할 나라 10개를 뽑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먼저가 코리아, 네, 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게 되면은 좀 특이한 게 뭐 한국, 일본,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쭉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미국이 빠져 있네요. 네. 조금 그런데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한국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정부가 올인한 첫 번째 케이스다라는 쪽에서 많이 점수를 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기대 심리죠. 기대 심리고 막상 그러면 그걸 쓸까라고 하는데 이번에 메타에서 얘기하는 메타버스 같은 메타의 환경 같은 경우도 지금 초기의 기대감보다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히 적다. 이런 쪽도 한번 논란이 됐던 그런 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그러면 지금 리오프닝 시대에 지금 당장은 리오프닝을 좀 즐겨야겠다는 입장이 좀 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과거와 같은 열광적인 모습들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투자 심리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너도 나도 기기 사서 AR, VR 기기 사고 아니면 메타버스 접속해서 진짜 어떤 트렌드 쉐터가 물론 하겠죠. 그래서 하겠지만은 이런 환경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어야 이게 우리가 이제 자리가 잡는구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마침 또 그 정부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게임과 메타버스를 분리하는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겠다. 왜 분리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네. 그러면 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분리된다고 우리도 투자할 때 예전에 메타버스 하면은 그 안에서 정말 메타버스 기기 관련주, 소프트웨어 관련주, 그리고 게임주들이 있었었는데 네. 이거를 분류해야 되는 건지 투자자 관점에서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컨텐츠가 제공이 되거나 했었을 때 그런 어떤 심의를 하는 기관들이 있겠죠. 그런 쪽에서 그 메타버스 관련돼서 그러면 이번에 로블록스다. 이게 그러면 메타버스로 봐야 될까요? 게임으로 봐야 될까요? 메타버스. 게임. 네, 어렵죠.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메타버스 게임이다. 다 통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나왔던 이제 정부 안을 보게 되면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에서 이 게임물과 메타버스 관련된 쪽에서 앞으로 육성을 하려고 이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이쪽에 대해서 지능법이나 여러 가지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계속 추구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아니 이거 그냥 뒀다가는 메타버스가 게임과 유사하다고 해서 어떤 규제가 좀 필요했을 때 네. 그거를 박을 수 있는 법안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메타버스 내에서도 이게 만약에 좀 선정적인 쪽으로 간다. 그러면 뭐 19금이나 이런 거 막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어떤 분류를 할 때 메타버스 안에 있는 게임이라고 어떤 심의에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애매하겠죠. 그래서 이런 법안 관련된 쪽도 좀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도 얘기가 나오는데 가이드라인 나오고 또 내년쯤에 또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저희 네. 엑셀 기기도 이제 곧 있으면 출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시장이 한번 무너지기 이전에 갑자기 반짝하고 올랐던 게 XR, 애플의 엑셀 기기에 대한 수혜주들이 올랐었는데 그렇죠. 다시 이 종목들이 또 부각을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원래 항상 그 이벤트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움직이니까요. 네, 한 2, 3주 전에는 엄청 강했었죠. 뭐 뉴프렉스부터 선익 시스템 맞아요. 이런 종목들 강하다가 왜 주가가 급락을 했냐면은 좀 이런저런 얘기 다 놔두고 가장 중요한 거는 LG 디스플레이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당장 급한 게 이쪽 올레도스 쪽의 개발과 관련된 쪽보다는 지금 뭐 다른
OLED 정책과 관련된 쪽을 더 손보겠다는 입장에서 일단 지연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한 대 들어가고 지금 딱 멈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속적인 게 안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한 대요. 계속 한다고 하다 보니까 한데요. 지연입니다, 말 그대로.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는 이제 순차적인 이제 납품이 들어갔었을 때 변화는 나오겠죠. 근데 그 시간까지 언제인지 모르다 보니까 주가가 불확실성 때문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 급락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그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뉴프렉스나 나머지 종목들도 물론 고익 기간에 주가가 급하게 하락했죠. 이런 것도 나오면서 영향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아마 이 XR 기기 쪽은 누가 선봉에 쓰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소니도 플레이스테이션 쪽으로 나올 거고요, 구글도 나올 거고, 삼성도 나올 거고, 애플도 나올 겁니다. 누가 선봉을 잡을 것 같으세요, 앵커님은? 애플 아니면 소니? 네, 소니면 손흥민? 죄송합니다. 예, 네. 지금 애플 쪽이라고 우세하지 않을까로 봐야 되겠죠. 왜냐면 워낙 XR 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걸 통해서 뭔가 생태계를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넷플릭스랑 애플 TV 플러스라고 있죠. 애플 TV 플러스는 애플에 그러니까 ISO 가입이 돼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됐었을 때 드라마 경쟁력이나 어떤 컨텐츠 경쟁력은 솔직히 애플 TV 플러스에 못 따라간다는 얘기가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에 대한 작품성이나 오락성들은 그쪽이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컨텐츠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서비스 쪽이죠, 이쪽도.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이해도가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애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XR 기기를 보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선 감지하는 것도 한 6개. 그리고 또 안에 또 들어가는 또 TOF라고 그래서 어떤 깊이를 잴 수 있는 것도 한 보니까 한 3개.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카메라 모듈이 한 13개, 14개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또 안쪽에는 올레도스라고 하는 쪽에 OLED가 들어가고 바깥쪽에도 또 OLED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비싼가 싶었더니 이런 게 다 들어가서 비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왔었을 때 중요한 거는 가격도 일단 비싸지만 저항력이 없는지 충분히 그를 이용할 컨텐츠가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로블록스 이야기 때문에 오늘장 관련주들이 다 오르고 있는데 이전처럼 메타버스라는 타이틀만 붙어서 다가는 시대는 아직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옥석을 가려봐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냐 하드웨어냐.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정말 기기를 납품하는 기업일 수도 있겠고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뭐 게임이라던가 혹은 그 VFX라고 해야 되죠? 네. 예, 그런 쪽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많이 나뉘어지잖아요. 네. 어느 쪽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할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이 문제랑도 거의 비슷한 거죠. 굉장히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 기기가 먼저 나와야 기기가 올라가는 거 보고 콘텐츠가 같이 개발되지 않을까 싶은데 콘텐츠가 먼저 나와도 그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는 콘텐츠가 그냥 제대로 작동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VR 기기가 또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먼저 기기가 안착을 해야 되겠죠. 네. 예, 이게 이 트렌드가 먼저 확인이 돼야 그다음에 콘텐츠가 이게 대세로 가고 있네 그럼 우리 그쪽으로 개발하자 이렇게 나가서 변화가 맞물려 가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기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중기적으로는 콘텐츠도 기기만 사면 뭐합니까? 콘텐츠가 있어야겠죠. 이런 쪽으로 바라보시되 아직까지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근데 지금은 종목들이 이런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을 못 기다려줍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나 흐름들이 어느 정도 테마 쪽으로만 움직이다가 좀 약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를 보여주지 않나 라는 쪽도 한번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기 콘텐츠가 중요할 것이다. 지금 당장 뭐 하나를 딱 고르기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렇게 어려운 선후 관계라고 했는데요.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메타버스 관련주 하나를 한번 꼽아볼게요. 김미수 대표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네, 또 이런 질문 나올 때마다 항상 똑같은 얘기만 들어서 죄송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항상 일편단심 나무가입니다. 나무가. 네. 이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없던 기기에 카메라 모듈이 13개, 14개 들어간다.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 당연히 역할론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나무가가 하는 3D 센싱 쪽은 앞으로 할 일이 많다. 로봇부터 자율주행까지 게다가 또 XR, VR 이쪽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깊이를 측정하는 강점이 있는 카메라 모듈에서 앞으로 어떤 카메라 모듈이 이제 발달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는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주가도 잘 안 밀립니다. 조금 더 살까 싶었더니 살 기회도 잘 안 주고 계속 올라가는 대표적인 종목인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일단 12,000원대 전후 정도쯤에서는 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까지 고가가 영역이 한 15,000원대 부근이 중기적으로 저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실적 흐름들만 확인되게 되면 계속 레벨업 시킬 것 같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무처럼 뚝심 있게 지금 나무가를 물고 계십니다. 목표 주가 15,000원, 손절가 1,500원 제시해 드리면서 메타버스 관련주 목을 골라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어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